예, 반갑습니다. 핸드폰을 좀 위로 올렸더니요. 막 올려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전달을 해드릴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제 제가 늦은 시간까지 2017년 2차 문제풀이를 해드렸습니다. 1번, 2번 50점짜리 두 문제를 했고요. 오늘 이제 25점짜리 세 문제 3번, 4번,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원래 이 문제풀이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풀이의 내용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들을 좀 막 설명해주고 싶거든. 그래서 막 말이 길어지는데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해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모두 다 설명해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차 문제풀이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2차 문제풀이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2차 문제풀이를 보고 있다. 접고 공부하러 가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돼 있으실 테고 다만 문제풀이를 보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에 오셔서 질문 올리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 조금 더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에듀윌 교통사고 재연론 차량 운동화 그리고 2차 교통사고 조사 분석 작성 및 재연 실무 강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에듀윌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에듀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올리시면 제가 사실은 거기 올리시면 조금 더 정성껏 답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답변 다면 돈 주거든요. 화이팅하네. 자, 뭐 카페에서 올리신다고 제가 뭐 성의 없이 답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이런 거였어요. 정차 후 출발과 관련된 거예요. 이 정차 후 출발은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정차 후 출발, 정차했다 출발한 차는 가해자. 응? 왜 잘 가고 있는데 네가 서 있다가 툭 튀어나와. 그런데 통상적인 것이 8대 2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정차해 있다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차하고 사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쨌든 정차해 있다 출발한 차 가해자. 너도 들어왔으니까 그럼 너 10% 과실 가산 7대 3 이렇게 지금까지는 정리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죠. 물론 이제 거기서 문제 제기했다고 변화가 생겼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함철 변호사님도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고 와서 강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버스 승강장이 요 옆에 골목 길이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이거 교차로인 거죠. 큰 도로고 큰 대로고 여기는 이제 소로예요. 그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 거예요. 버스가 사람을 내리고 태우고 출발을 해요. 버스는 당연히 승강장에서 내리고 태우고 뭐 출발하죠. 근데 버스 뒤로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가 진행하면 그 뒤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나라도 그렇게 안 하지. 버스 서 있으면 그냥 옆으로 가서 싹 우회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다행이시고요. 어쨌든 버스가 사람 태우고 뭐 승한자 시키고 출발하는데 옆으로 싹 와가지고 우회전 팍 돌듯이 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버스가 가해자다? 뭐 이런 개 같은 법이 있냐고. 한문철 교사님 그 말씀 잘하시거든. 개 같은 법이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나 이제 일단 보험회사에서 한 발을 담그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정차 출발하자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있고 여러 발표들 공부들 쭉 진행하다 보니까 무조건 섰다 출발했다고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이제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문제로 이제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살펴볼까요?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보죠. 자, 내용이 뭐냐면 1차량이 쭉 진행해 오다가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하려고 꺾어 들어와요. 근데 여기 서 있던 차가 출발해요. 사고가 났어요. 여기가 뭐냐면 교차로예요. 네, 이 차는 우회전 하려고 한 거야. 여기는 1차로, 교차로는 차선이 없죠. 자, 여기는 2차로예요. 여기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없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선이 쭉 끝까지 중앙선이 있네요, 그냥.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차가
2차가 여기 서 있으니까 1차로로 와서 우회전을 돌아오는데 2차로 서 있던 차가 출발을 한 거예요. 요 거리가 10m.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이 전체 거리가 10m.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차는 서 있다가 출발한 거예요. 이 차는 2차량. 이 차는 1차량. 이 샵이에요. 샵 플랫 할 때 샵. 제가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기타 동아리 샵 플랫이라고 네,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뭐 잠깐 했어요. 네, 하여튼간에 자, 이 차는 여기서 등속 중이었어요. 1차량은 얼마의 속도로 달렸냐? 54 나누기 3.6 m/s 54km/h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여기서 이제 약간 제동하면서 꺾어 들어왔어요. 속도를 좀 줄이면서. 요때의 감속도가 얼마냐면 A는 0.4g예요. 감속도가 0.4g니까 마이너스 가속도는 0.4g인 거죠. 그죠? 마이너스 0.4g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차는 서 있다가 출발하는데 가속도가 발진 가속도가 0.15g의 발진 가속도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어요. 자, 질문 1. 이걸 찍을까요? 자, 이게 이제 교차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질문 1. 이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0.15g의 가속도로 출발해서 10m를 진행했을 때 여기 왔을 때 충돌 당시 이 차량의 속도를 구해라. 충돌 당시 이 차량의 속도는 자, 제가 1, 2번 문제풀이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차량이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여 충돌하기까지의 구간에서 라고 적어주라고 했어요. 적고 처음 속도는 정지 속도이고 그러니까 제가 적어드릴게요. 처음 속도는 정지 속도 VI는 0m/s이고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답지에다가 이고 거리 가속도는 가속도 A는 0.15g 이동 거리 10m 이므로 이렇게 적으시라고. 알겠죠? 적고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제3번 등가속도 직선운동 제3번 공식으로 구합니다. 네. 자, 지금 묻는 거 뭐예요? 뭘 물었어요? 나중 속도를 물었죠. 나중 속도를 묻는데 처음 속도, 가속도, 거리를 줬어요. 그럼 3번 공식이죠. 그래서 VE는 루트 VI의 제곱 플러스 2AD잖아요. 그죠? 계산해보세요. 빵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0.15 곱하기 9.8 곱하기 10 하면은 약 5.42m/s가 돼요. 2번. 이래가지고 이제 답 약 5.42m/s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2번. 10m를 진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구해야 돼요. 시간을 구해야 돼요. 시간을 구하라는데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가속도, 거리가 다 나왔어. 어떤 공식으로 구하든 상관없어요. 시간이 없는 공식이 하나 있죠. 시간이 없는 공식이 3번 공식인데 3번 공식 말고는 아무 공식이나 써도 돼. 네. 1번, 2번, 4번, 5번을 써도 되는데 2번, 5번은 t가 들어가면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루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의 공식이 등장하니까 힘들고 1번이나 4번으로 풀어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에 충실하려면 요거로 시간을 구하는 거는 2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의 공식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의 공식이 등장해야 되지만 얘가 빵이니까 2번 공식으로 하면 제일 좋아. 주어진 조건으로 일단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봅시다.
2번에 1번 공식으로 풀으라고 저는 해놨네요. 1번 공식 풀면 약 3.69초가 나와요. 그럼 2번 공식을 풀어도 돼요. 구해낸 값 말고 이왕이면 주어진 값으로 2번 공식으로 구하면 VIT가 소거되니까 VI가 빵이니까 소거되니까 D는 플러스 D는 2분의 1 AT의 제곱이죠. 그러면 T는 A분의 2D 루트 A분의 2D가 되죠. 2 곱하기 10 나누기 0.15 곱하기 9.8 요거 하면 얼마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3.69 뭐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3.69초 이렇게 되네요. 자 2번 공식으로 구하든 1번 공식으로 구하든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3번 1차량의 충돌 속도를 구해라. 여기서 여기의 속도는 요 속도잖아요. 등속도니까 54km/h의 속도에서 마이너스 0.4g의 가속도로 감속해서 10m를 진행해 왔을 때 결국 뭐예요? 나중 속도잖아요. 뭔 공식이었어야 돼? 3번 공식. 등가속도 우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전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를 꼽아라. 등가속도 직선운동 3번 공식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얘랑 똑같죠? 그죠? 대입해 보면 다만 요 A 값이 마이너스 0.4g라는 거 그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왜 안 적냐고 여러분들이 적으라니까. 적고 풀이하세요. 계산기 두드리시고 값을 대입해 보면 처음은 54 나누기 3.6 대입하고 곱하기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마이너스 0.4 곱하기 9.8 곱하기 10 해보면 12.11m/s가 돼요. 이 차량의 충돌 당시 속도는 12.11m/s라는 거예요. 충돌 전 감속하기 전 속도는 얼마일까요? 15m/s예요. 자, 54km/h는 15m/s입니다. 자, 감속을 좀 했죠. 그래서 얘는 12.11m/s의 속도로 여기서 충돌했고 얘는 5.42m/s의 속도로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긴 해요. 자, 그렇게 충돌을 했다. 그래서 자, 질문 4번. 이게 각각 5점짜리예요. 단문 푸는 거잖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죠? 자, 1차량이 충돌 지점 후방 10m 구간을 0.4g 감속도로 진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구하라. 요거 소요된 시간을 구하래요. 시간을 구하래요. 처음 속도 알고 나중 속도 알고 가속도 알고 거리 알고 시간 구하는 건 끈이죠. 그냥 뭘 하든 하시면 되는데 시간을 구하는데 가장 좋은 공식은 우리가 편한 공식은 뭐예요? 1번 공식이죠. 네, 1번 공식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1번 공식 써도 돼요. 네. 자, A분의 VE-VI잖아요. 대입해보면 자, A는 마이너스 0.4 곱하기 9.8이고 VE는 12.11이고 VI는 54 나누기 3.6이고 대입해보면 약 0.74초가 돼요. 0.74초. 자, 이 차량이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는 사고 지점에 이르는 시간 동안 1차량이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자, 질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2차량이 정지해 있다가 충돌하기까지 이동하는 시간 동안 2차량이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즉, 다시 말해서 때의 문제요. 때. 자, 2차량이 출발하기 시작했을 때 1차량의 위치는 어디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2차량이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1차량은 뭐 하고 있었겠어요? 쭉 달려와서 이제 저 요 우회전 들어가야지 하면서 감속하면서 쏙 이렇게 오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간 동안 지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라는 얘기는 요 출발할 때 얘는 어디 섰냐 이 말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뭘 구해야 돼요? 얘가 출발하는 그 시점이 사고로부터 몇 초 전이지? 얘가 출발해서 사고 장소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 요 구간의 시간을 구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을 구하는 건 5번에 일단 시간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가속도, 거리를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고 있죠. 자, 아니네.
구해놨네. 쏘리 죄송합니다. 구해놨 3.69초잖아요, 그죠? 3.69초 전에 제가 어딨었냐? 이걸 구하시면 돼요. 자, 얘가 여기 요렇게 진행해 오는데 0.74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3.69초 빼기 0.74초 하면은 2.95초가 돼요. 그러면 2.95초 전에 어디 섰냐?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죠? 얘가 2.95초 동안 얼마큼 달리겠냐? 요거를 구하면 되는데 등속도 공식이죠. 50 나누기 3.6 곱하기 2.95 하면은 약 44.25m가 돼요. 그러면 얘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등속 주행한 거리는 44.25m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감속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게 또 10m죠. 그러면 5번의 정답은 충돌 장소로부터 10m, 44.25m, 총 55.25m 후방에 위치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자, 문제는 다 풀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얘는 55.25m 후방이에요. 즉 얘도 10m, 얘도 10m니까 그냥 뒤로 빼봅시다. 여기 얘는 이제 출발해요. 44.25m 후방에서 얘가 출발하는 걸 얘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으면 나쁜 놈이고 못 봤으면 주의를 못한 거죠. 무려 44.25m 후방에 저 뒤에서 나는 출발해서 가야지 하고 가는데 저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1차로로 잘 오던 놈이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 앞으로 이렇게 우회전할 거라고 슝 들어올 거라고 어떻게 이 차가 주의를 하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 내가 서 있다가 출발했으니까 나 때문에 진로를 방해받아서 2차로로 오다가 내가 계속 서 있으면 그제서야 이제 1차로로 뒤에 오는 차 주의해가면서 비켜가서 그래가지고 얘가 출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저 앞으로 이렇게 우회전에 들어온다 다시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1차로로 달려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서서 출발해서 가면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일부 과실이 발생되지만 이 사고는 얘가 일단 잘못한 거죠. 그러면 무조건 정차후 출발이 갈 차량이라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 문제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까지 하라고 하냐? 그런 평가는 안 해도 된다.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얘 값만 일단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4번 하기 전에 잠깐 자를게요. 내가 너무 높게 달아놔가지고.